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아침에 10시에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죠? 네, 긴장돼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좀 웃음이 좀 없으신 편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시면 정말로 어쩌면은 홀로 된 존재처럼 외롭기도 하고 오늘 하신 여러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부단히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고 참아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더 웃음이 없어지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법무부를 국민에게 더 친근한 그런 부서로 만들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인식을 좀 여쭤보고 장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시려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법무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점엔 동의하시는 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이 개혁이라는 것이 상대화를 해가지고 대상화를 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혁명에 가까운 거겠죠. 반대로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우리 후보자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저는 법무부 검찰 구성원들과 일단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함께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서 검찰이 또 법무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평가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원님은 실패했다. 우리 후보자님도 실패 쪽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때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13, 4년 전 얘기인데요. 그 13, 4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보면 법무 검찰 가족들이 우리 검사들이 우리 검찰인들이 대체로 국민들이 좀 미안해한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검찰을 마구 다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정서적 반응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인정을 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개혁은 또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걱정이 장관님께서 후보자께서 포획이 돼서 아까 눈사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서면 답변에는 장관님의 어떤 후보자님의 개혁 의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될 만큼의 과거의 기고문과 다른 입장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부단히 검사들을 설득하면서 또 부단히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검사들을 설득하고 개혁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다른 의원님들은 인사제도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라고 봅니다. 이 조직 문화를 지금 21세기 2017년 지난 촛불 명예 시민혁명을 이뤘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눕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원상복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 문화에서 제가 가장 개탄해야 하는 점은 어느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고 김홍영 검사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남부지검 자살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총망 맞는 젊은 검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자기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과 나눴던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 검찰의 현 주소다라고 느낄 정도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바꿔내지 않으면 전 검찰 개혁이 쉽지 않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의 그 신뢰를 받지 못한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의 검사들은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수처도 그것은 검찰 권한의 일부 자, 새로운 그렇다면요? 조직이니까요. 지금 후보자님, 검사들이 후보자님의 그 장관으로 돼가지고 그 의견을 경청을 하되 궁극적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처럼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법무부를 검사들로 아닌 사람으로 그냥 보하면 개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결국은 법무부가 국민을 위한 검사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왜 굳이 법무부를 탈검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의 지향과 목표가 뭐예요? 결국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금 검사들에 의해서 거의 점령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검찰 불신과 법무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법무부라는 것은 검찰 행정 외에도 법무행정,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법무 서비스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정책도 그렇고요. 출입국도 그렇고 교정 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검찰적 시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혁명을 이뤘던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과 인식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눕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원상복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 문화에서 제가 가장 개탄해야 하는 점은 어느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고 김홍영 검사 기억나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남부지검 자살했습니다. 네. 정말로 총망 맞는 젊은 검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자기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과 나눴던 카톡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 검찰의 현 주소다라고 느낄 정도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바꿔내지 않으면 전 검찰 개혁이 쉽지 않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의 그 신뢰를 받지 못한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아침에 10시에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죠? 네, 긴장돼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 좀 웃음이 좀 없으신 편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시면 정말로 어쩌면은 홀로 된 존재처럼 외롭기도 하고 오늘 하신 여러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부단히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고
참아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더 웃음이 없어지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뭐 여유를 가지고 법무부를 국민에게 더 친근한 그런 부서로 만들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개혁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서 검찰이 또 법무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평가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원님은 뭐 실패했다. 우리 후보자님도 실패 쪽에 아까 네.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때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13, 4년 전 얘기인데요. 그 13, 4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보면 법무 검찰 가족들이 우리 검사들이 우리 검찰인들이 대체로 국민들이 좀 미안해한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검찰을 마구 다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정서적 반응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인정을 하십니까? 느끼십니까? 저에 관해서 몇 가지 인식을 좀 여쭤보고 장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임하시려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뭐 법무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점엔 동의하시는 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고요. 이 개혁이라는 것이 상대화를 해가지고 대상화를 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뭐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혁명에 가까운 거겠죠. 반대로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단호한 조치도 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우리 후보자님에게 더 가깝습니까? 저는 법무부 검찰 구성원들과 일단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함께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개혁은 또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말씀하시고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걱정이 장관님께서 후보자께서 포획이 돼서 아까 뭐 눈사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면 답변에는 장관님의 어떤 후보자님의 개혁 의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될 만큼의 과거의 기고문과 다른 입장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부단히 검사들을 설득하면서 또 부단히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검사들을 설득하고 개혁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다른 의원님들은 인사제도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라고 봅니다. 이 조직 문화를 지금 21세기 2017년 지난 촛불 명예